여보, 이상하지 않아? 저렇게 젊고 예쁜 여자가 노인 간병을 자원해? 그런 생각이 드네. 사립탐정 고용해서 저 여자 뒤 조사 한번 해볼게요. 글쎄, 지수는 그런 얘가 아니야. 너희들보다 나에게 더 잘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대로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고급 외제차가 트럭과 충돌했어요. 차 안에 탄 사람은 한성그룹 이진우 회장이었습니다. 75세였어요. 한성그룹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국내 10대 기업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평생 이 회사를 키운 사람이었어요.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진우 회장은 의식은 있었지만 움직이지 못했어요. 허리가 아파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어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CT 촬영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허리뼈 3번, 4번이 골절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진우 회장의 아들 민수가 물었어요. 그럼 걸을 수 있습니까?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분간은 어렵습니다. 최소 6개월은 침대 생활을 하셔야 해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진우 회장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어요. VIP 병실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1인실이었어요. 병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수진, 손자 재현이었어요. 민수는 45세로 한성그룹 전무였습니다. 수진은 40세로 전업주부였어요. 재현이는 대학생이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입원하셔야 한다고 했어요.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제가 맡아서 하겠습니다. 간병인을 구해야겠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병원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좋은 간병인을 구하자. 돈은 얼마든지 줄게. 진우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첫 번째 간병인이 왔습니다. 50대 여성이었어요. 경력이 20년 된 베테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제가 간병을.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진우 회장이 소리쳤어요. 뭐야? 이런 아줌마를 구했어? 당장 나가. 간병인은 당황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경력? 필요 없어. 나가라고. 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어요. 간병인은 할 수 없이 나갔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런 사람은 싫어. 다른 사람 구해와. 진우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시 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간병인은 하루 만에 그만뒀습니다. 일주일 동안 간병인이 5명이나 바뀌었습니다. 모두 진우 회장의 성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이거 해, 저거 해 명령조로 말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못해? 멍청하게. 제대로 좀 해. 돈 받아먹는 주제에. 간병인들은 하루 이틀 버티다가 그만뒀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못하겠어요. 저런 분은 처음이에요. 너무 심해요. 간병인 소개소에서도 난처해했습니다. 이진우 회장님, 소문이 났어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민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간병인 없이는 아버지를 돌볼 수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없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밤에 집에 가야 했으니까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매일 병원에 있을 수는 없어요. 집안일도 해야 하고 간병인을 꼭 구해야 해. 민수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까다로워도 견딜 수 있는 사람을 돈을 2배로 줘도 좋아.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볼게요. 간병인 소개소에 특별히 부탁해서라도. 그날 저녁 진우 회장은 혼자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었어요. 간호사를 불러야 했습니다. 간호사, 어디 갔어? 소리쳤지만 간호사는 바빠서 늦게 왔어요. 회장님, 기다리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기다리게 하지 마. 당장 화장실 가야 한다고. 진우 회장이 화를 냈어요. 간호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저런 성격으로 평생 사셨나? 밤이 깊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몸을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게 답답했어요. 평생 사람들 위해 군림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누워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진우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교통사고 순간이 떠올랐어요. 트럭이 갑자기 끼어들었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순간적인 일이었어요. 왜 하필 나한테? 다음 날 아침 민수가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새로운 간병인을 구했어요. 오늘 온대요. 진우 회장은 관심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어요. 또 쓸데없는 사람 데려왔겠지. 아니에요. 이번엔 젊고 똑똑한 사람이래요. 대학도 나왔고 젊다고? 진우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28이래요. 간병 경력은 3년 됐고요. 민수가 대답했어요. 진우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28? 애가 뭘 알겠어. 간병이고 뭐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소개소에서도 아버지한테 오려는 사람이 없대요. 이 사람이 마지막이래요. 진우 회장은 화가 났지만 할 수 없었어요. 간병인이 필요했으니까요.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긴 머리를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간병을 맡게 된 김지수라고 합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진우 회장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가난해 보였어요. 옷도 낡았고 가방도 해졌습니다. 김지수?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나이가 몇이야? 28입니다. 지수가 대답했어요. 28. 애가 간병을 해? 할 수나 있겠어? 무시하는 투였습니다.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진우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말로는 다들 그렇지. 해보자고. 하루도 못 버틸 거야.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민수가 지수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좀 까다로우세요. 참고 잘 부탁드립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민수는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이 사람은 착해 보였어요. 그럼 저는 회사에 가봐야 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연락드릴 일 있으면 전화 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민수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이제 병실에는 진우 회장과 지수 둘만 남았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세면도구를 화장실에 놓았어요. 진우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난하게 자란 게 보이네.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런 애가 뭘 알겠어. 야, 김지수. 진우 회장이 불렀습니다. 지수는 돌아봤어요. 네, 회장님. 물 좀 가져와. 목이 마르니까.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지수가 물을 따라왔습니다. 빨대를 꽂아서 진우 회장에게 건넸어요. 진우 회장은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만족하지 않았어요. 미지근하잖아. 찬물 가져오라고. 지수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해요. 바로 갖다 드릴게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너무 차가워. 하고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참았어요. 적당한 온도로 다시 갖다 드릴게요. 미지근한 물과 찬물을 섞어서 가져왔습니다. 진우 회장은 마지못해 마셨어요.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진우 회장은 식판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맛없어 보이잖아.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몸에 좋은 음식이에요. 드셔보세요. 싫어. 다른 거 사와. 진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난처했어요. 하지만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을 드시고 싶으세요? 또 죽이라도 사와. 제대로 된 거로. 지수는 병원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 죽 전문점에서 전복죽을 샀어요. 비쌌습니다. 15,000원이었어요. 지수의 하루 식비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야 했어요. 회장님이 드시라고 하셨으니까요. 죽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진우 회장은 죽을 보더니 이제야 제대로 된 게 왔네 하고 먹기 시작했어요. 지수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진우 회장이 죽의 반을 먹고 그만뒀습니다. 배불러. 치워. 지수가 죽을 치우려는데 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너 먹어. 남은 거.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남은 거 버리기 아깝잖아. 먹으라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남은 죽을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남은 걸 먹으라니. 시혜를 베푸는 듯한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진우 회장이 말했어요. 너 어디서 자려고? 지수는 보호자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서 자려고요. 불 다 꺼. 내가 잘 거니까. 네, 회장님. 불이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진우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지수는 보호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좁고 불편한 침대였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진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저 애가 며칠이나 버틸까?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씻고 회장님의 아침을 준비했어요. 병원 식사가 나오기 전에 간단한 물수건으로 회장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진우 회장은 눈을 뜨더니 인상을 찌푸렸어요.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얼굴을 닦으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상쾌하게 시작하시라고. 누가 그러래? 내 허락도 안 받고. 진우 회장이 소리쳤어요. 지수는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먼저 여쭤볼게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식판이 나왔어요. 미역국, 흰 쌀밥,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한 숟가락 먹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이걸 어떻게 먹어? 맛이 하나도 없잖아.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건강식이라서 그래요. 드셔야 빨리 회복하세요. 시끄러워. 내가 뭘 알아. 진우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다른 거 사와. 어제처럼 죽 사오라고.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을 나가 죽집으로 갔습니다. 오늘도 15,000원짜리 전복죽이었어요. 죽을 가져와 회장님께 드렸습니다. 진우 회장은 몇 숟가락 먹더니 또 그만뒀어요. 배불러. 치워. 지수는 남은 죽을 치웠습니다. 이번에는 먹지 않았어요. 아침부터 남은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오전 10시쯤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회장님의 재활을 도와주러 온 거였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부터 재활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젊은 남자 치료사였습니다. 진우 회장은 처음부터 비협조적이었어요. 아파. 조심해. 치료사가 다리를 살짝만 들어 올려도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해야 근육이. 치료사가 설명하려 했지만 진우 회장은 듣지 않았어요. 닥쳐. 아프다니까. 그만해. 결국 치료사는 10분 만에 포기하고 나갔습니다. 회장님,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활 운동 안 하시면 나중에 못 걸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무슨 의사야? 가르치려고 들어. 진우 회장이 화를 냈어요. 지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또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진우 회장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와. 뭐 먹을 만한 거. 지수는 이번에는 김밥을 샀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실 것 같았거든요. 이게 뭐야? 김밥? 나보고 이걸 먹으라고?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드시고 싶으세요? 지수가 물었어요. 스테이크. 갑자기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당황했어요. 회장님, 지금은 기름진 음식 드시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의사가 뭐? 내가 먹고 싶다니까. 지수는 할 수 없이 병원 근처 호텔 레스토랑에 전화했습니다. 스테이크를 포장 주문했어요. 가격은 8만 원이었습니다. 지수의 일주일 식비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원하시니 사야 했습니다. 스테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진우 회장은 조금 먹더니 즐겨. 맛없어 하고 밀어냈어요. 8만 원짜리인데. 지수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오후 시간 민수가 잠깐 들렀습니다. 아버지, 몸은 좀 어때요? 별로야. 여기 음식은 형편없고. 진우 회장이 투덜거렸어요. 민수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잘 모시고 계시죠?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대답했어요. 민수가 나간 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 우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알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감히 나한테 대들어? 대든 적 없습니다, 회장님. 흥? 돈 때문에 참는 거겠지.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 회장의 말이 맞았어요.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요.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간병인이라는 직업에 자부심도 있었거든요. 아픈 사람을 돕는 일이잖아. 저녁이 됐습니다. 지수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도시락이었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도시락에 밥과 반찬이 들어 있었어요.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이었습니다. 간단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야? 제 저녁이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집에서 싸왔어요. 집에서? 내가 만들었어?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만들었어요. 진우 회장은 도시락을 쳐다봤습니다. 가난해 보였어요. 거기 뭐 들었는데?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도시락을 열어 보여줬어요. 밥이랑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이요. 간단해요. 진우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걸로 배가 차? 하루 종일 나 돌보느라 힘들 텐데. 충분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많이 안 먹어요. 진우 회장은 지수가 밥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먹었어요. 감사하다는 듯이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소중히 먹었습니다. 저런 걸로 만족하다니. 진우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8만 원짜리 스테이크도 맛없다고 했는데 저 여자는 1,000원도 안 될 도시락을 그렇게 감사히 먹고 있었어요. 뭔가 찔렸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쑤셨어요. 김지수.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수는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 허리가 아파. 자세 좀 바꿔줘. 네, 바로 도와드릴게요. 지수가 일어나 회장님을 조심스럽게 옆으로 돌려드렸어요. 베개도 편한 위치로 조절했습니다. 이제 좀 괜찮으세요? 응. 진우 회장은 짧게 대답했어요. 더 필요한 거 없으세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없어. 가서 자. 지수는 다시 보호자 침대로 갔어요. 진우 회장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여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나를 돌보고 있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회장님을 돌봤어요.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챙기고 물리치료 독려하고 약 챙기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밤에도 회장님이 부르면 즉시 일어났어요. 진우 회장은 여전히 까다로웠습니다. 이것도 못해? 제대로 좀 해. 아파. 조심하라고. 하루 종일 지시하고 불평했어요. 하지만 지수는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네, 회장님하고 따랐어요. 어느 날 아침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 가족은 어디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랑 둘이 살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래서 간병일 하는 거야?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병원비 때문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세요. 당뇨랑 고혈압이 있으셔서 약값이 많이 들어요. 진우 회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또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김치와 멸치볶음이 전부였어요. 반찬이 더 초라해졌습니다. 진우 회장이 물었어요. 오늘은 반찬이 더 없네. 네. 요즘 어머니 약값이 좀 올라서.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지수는 감사하다는 듯이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비싼 음식도 맛없다고 버리는데 저 여자는 김치 한 조각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김지수. 진우 회장이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내일부터 내 식사 남은 거 먹어도 돼.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남는 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그냥 먹으라고. 여전히 시혜를 베푸는 투였지만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우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지수가 가난하게 먹는 모습이 불편했던 거였어요. 2주가 지났습니다. 진우 회장은 조금씩 지수에게 익숙해졌어요. 여전히 까다롭게 굴었지만 지수는 묵묵히 견뎠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으며 네, 회장님 했습니다. 어느 날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너 왜 이래? 힘들잖아. 지수는 미소 지었어요. 아픈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세상에 돈 아닌 게 어딨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세상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사람의 마음이요. 진우 회장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어요. 돈이 많아도 외로우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 말이 진우 회장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았어요. 자신은 돈이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진우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3주째 되는 날 민수와 수진이 함께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어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 진우 회장이 대답했어요. 예전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평온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수진이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간병인분, 아버님 잘 모시고 계시네요. 칭찬 같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아버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는 거겠지. 유산 노리고. 수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네요. 지수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식사 준비할게요. 가방을 열더니 도시락을 꺼냈어요. 오늘은 2개였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것, 하나는 회장님 것이었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게 뭐예요? 제가 집에서 만든 도시락이에요.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병원 음식이 입에 안 맞으신다고 해서 제가 만들어드리고 있어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들어 있었어요. 잡곡밥,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이었습니다. 수진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저걸 드세요? 응, 맛있어. 진우 회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수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서 회장님께 드렸어요. 진우 회장은 자연스럽게 입을 벌렸습니다. 수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 까다로운 시아버지가 간병인이 만든 도시락을 드신다고요? 그것도 맛있다고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위생 뭐가 문제야? 진우 회장이 화를 냈습니다. 지수가 만든 건 깨끗해.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병원에서 나오는 식사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안전? 그 맛없는 걸 어떻게 먹어? 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지수가 해주는 게 훨씬 맛있어. 지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자신을 의심하는 게 느껴졌어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간병인분 혹시 아버님한테 뭘 바라는 거 아니에요? 뭘 바란다니요? 지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아버님께 잘 보여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음식도 해드리고 아버님 모시고 보통은 안 그러잖아요. 지수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일?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간병인이 도시락까지 싸오는 게 일이에요?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진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아, 수진아, 지수한테 왜 그래? 수진은 놀라 뒤로 물러났어요. 시아버지가 간병인을 편드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걱정되어서 그래요. 간병인이 아버지한테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 같아서요. 친근하게? 그게 뭐가 문제야? 진우 회장이 화를 냈어요. 지수는 나를 잘 돌봐줘. 너희보다 훨씬 잘. 그 말에 민수와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들보다 간병인을 더 좋아한다는 뜻이었어요. 수지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뭔가 수상해. 저 여자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 민수와 수진이 나간 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야, 신경 쓰지 마. 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조심할게요. 가족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해 아니야.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그 말에 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칭찬했어요. 고마워요, 회장님. 고마워할 건 내가 해야지. 진우 회장이 웃었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나 진작 죽었을 거야. 며칠 후 민수와 수지는 따로 만났습니다. 카페에서였어요. 여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저 간병인한테 완전히 넘어가신 것 같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 아버지가 저렇게 누군가를 좋아하는 건 처음 봤어.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수진이 말했습니다. 저 김지수라는 여자,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거야. 어떻게? 사립탐정을 고용해. 김지수 신상을 파헤쳐봐. 민수는 망설였어요. 그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수진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당신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 몇 천억이잖아. 저 여자가 그걸 노리고 있으면 어떡해.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알아볼게. 일주일 후 사립탐정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민수는 보고서를 읽었어요. 김지수, 28세. 어머니와 단둘이 거주. 아버지는 어릴 때 사망. 어머니는 당뇨와 고혈압으로 투병 중. 병원비 때문에 빚이 있음. 간병인로 생계 유지. 보고서에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평범한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범죄 기록도 없었고 의심스러운 행동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수진에게 보고서를 보여줬어요. 봐, 별거 없잖아. 아니야. 수진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야. 분명 뭔가 더 있을 거야. 수진아, 그만해. 지수 씨는 그냥 성실하게 일하는 간병인이야. 믿을 수 없어. 그날 저녁 수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지수 몰래 진우 회장을 만났어요. 아버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간병인 말이에요. 아버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아요. 진우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수가 왜?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게 다 이유가 있어요.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도시락 싸오고 밤낮으로 모시고. 보통은 안 그래요. 수진아. 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지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너희보다 훨씬 순수해. 순수하다고요? 수진이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저 여자 분명 뭔가 노리고. 나가. 진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나가라고. 수진은 놀랐어요. 시아버지가 이렇게 화낸 건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나가. 지수 욕하지 마. 지수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수진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지수와 마주쳤어요. 지수는 저녁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지수를 노려봤어요. 당신, 정체가 뭐야? 저는 간병인일 뿐이에요.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거짓말.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분명 뭔가 꾸미고 있어. 내가 지켜볼 거야.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쳐다봤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하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수는 보호자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요. 소리 내지 않고요.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수야, 우는 거야? 아니에요, 회장님. 지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가 한 말, 신경 쓰지 마.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 애는 원래 의심이 많아. 괜찮아요. 이해해요. 지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족분들이 저를 의심하시는 거 당연해요. 저는 그냥 간병인이니까요. 넌,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네, 넌 특별해. 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처럼 진심으로 날 대해준 사람은 오랜만이야.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진심이 통한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우 회장과 지수의 관계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회장은 지수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지수야, 미안한데 물 좀. 네, 바로 갖다 드릴게요. 어느 날 아침 진우 회장이 물었습니다. 지수야, 너 어렸을 때는 어땠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평범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아버지는 뭐 하셨어? 공장 노동자셨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매일 새벽에 나가셨다가 밤늦게 들어오시곤 했죠. 힘들었겠네. 네. 하지만 우리한테는 항상 웃으며 대해주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공장 사고였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 후로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우셨어요. 청소일, 식당일. 안 해본 일이 없으셨어요. 진우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힘들었겠어. 괜찮았어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우리 가난하지만 착하게 살자라고요. 그래서 넌 이렇게 착한 거구나.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착한 건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점심시간 지수는 오늘도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회장님 것만 있고 자신의 것은 없었습니다. 진우 회장이 물었어요. 너 거는? 저는 괜찮아요. 회장님 것만 준비했어요. 왜? 요즘 어머니 약값이 올라서 재료를 많이 못 샀어요. 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나중에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게요. 진우 회장은 화가 났습니다. 뭐? 편의점? 그걸 어떻게 먹어? 회장님, 괜찮아요. 안 괜찮아. 진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내 것 같이 먹어. 반 나눠. 지수는 당황했어요. 회장님, 그럴 수 없어요. 왜 못해? 나눠 먹으라고. 결국 지수는 회장님과 도시락을 나눠 먹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지수가 먹는 모습을 봤어요. 감사하다는 듯이 조심조심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도 소중히요. 진우 회장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애는 정말 순수해. 오후에 물리치료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우 회장이 비협조적이었어요. 하지만 지수가 옆에서 격려하면서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조금만 더 힘내세요. 아파.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지수는 회장님의 손을 잡아줬어요. 진우 회장은 지수의 손을 느꼈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묘한 안정감이 들었습니다. 이 손이 날 지켜주는구나. 재활 운동이 끝났습니다. 땀을 많이 흘렸어요. 지수가 수건으로 회장님의 땀을 닦아줬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
네, 예전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이대로 하시면 곧 걸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진우 회장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네, 정말이에요. 저 믿으세요. 지수가 웃었어요. 진우 회장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녁 시간 둘은 나란히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진우 회장이 물었어요. 지수야, 넌 꿈이 뭐야? 꿈이요? 응.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간호사? 네. 아픈 사람들을 더 전문적으로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은 간병인이지만 나중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그럼 학교 가야 하잖아. 네. 하지만 돈이 없어서. 지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등록금도 비싸고 어머니 병원비도 있고 아마 평생 못 갈 것 같아요. 진우 회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좋은 꿈이 있는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하다니 문득 생각했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지수야. 진우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학비를 대줄까?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안 돼요. 왜?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저는 받을 수 없어요. 넌 나를 이렇게 돌봐주잖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학비쯤은 당연히 내가 내줘야지. 아니에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제 일을 할 뿐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너는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어? 지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제 힘으로 하고 싶어요. 진우 회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의 자존심을 존중했어요. 이 애는 정말 대단해. 밤이 깊었습니다. 진우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수야. 네, 회장님. 고마워. 네. 너 덕분에 나 많이 변했어. 지수는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예전엔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했어. 진우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사람을 무시했지. 간병인들한테도 그랬고. 하지만 넌, 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떤 대우를 받아도 웃으며 견뎠어. 한 번도 화내지 않고 항상 나를 존중해줬어. 그게 나한테 큰 깨달음이었어. 회장님, 내가 평생 돈으로 사람을 부렸는데 진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작 진심은 돈으로 살 수 없더라. 넌 돈을 받고 일하지만 진심으로 날 대해줬어. 그게 고마워. 지수는 울었습니다. 조용히요. 진우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2개월째가 됐습니다. 진우 회장의 상태는 많이 좋아졌어요.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됐고 조금씩 걷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모두 지수의 헌신 덕분이었어요. 지수는 매일 재활 운동을 도와줬고 걷기 연습도 함께 했습니다. 지수야, 오늘은 좀 더 가보자.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천천히 가세요. 지수가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복도를 조금씩 걸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지수가 격려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나으신 것 같아요. 진우 회장은 웃었어요. 다 내 덕분이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지수가 가방을 정리하다가 무언가를 떨어뜨렸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진우 회장이 봤습니다. 그게 뭐야? 아, 죄송해요. 지수가 황급히 주우려 했지만
회장님이 먼저 집어들었어요. 사진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30대쯤 돼 보였어요.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진우 회장은 사진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손이 떨렸어요. 제 어머니예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젊으셨을 때 사진이에요. 진우 회장은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어머니 이름이 뭐니? 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영희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김영희.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진우 회장의 머릿속에 기억이 폭발했습니다. 30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30년 전 1994년 겨울. 당시 45세였던 진우는 사업을 막 시작한 때였습니다. 한성그룹은 아직 중소기업이었어요.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어요. 노동자 한 명이 기계에 팔이 끼었습니다. 그 노동자의 아내가 진우를 찾아왔었어요. 김영희였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어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치료비를 도와주세요. 당시 진우는 냉정했습니다. 치료비는 산재보험에서 나옵니다. 더 이상 드릴 건 없어요. 회장님,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수술비가 더 필요해요. 영희가 울며 빌었어요. 하지만 진우는 거절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어렵습니다. 더 이상은 못 도와드려요. 영희는 절망했어요. 결국 남편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팔을 잃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살게 됐어요. 몇 달 후 그 노동자는 술을 마시고 공장으로 찾아왔습니다. 진우에게 따졌어요. 당신이 치료비만 도와줬어도 내가 이렇게 안 됐어. 하지만 진우는 경비를 불렀습니다. 쫓아내세요. 그 후로 그 노동자 가족은 어떻게 됐는지 진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업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한성그룹은 커졌고 진우는 부자가 됐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에 진우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얼굴이 새하얘지셨어요.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지수에게 돌려줬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김영희. 그 여자가 지수의 어머니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똑같았어요. 30년 전 그 여자였습니다. 지수야. 진우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너,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했지? 공장 사고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손을 다치셨는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셨어요. 진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일을 못하셔서 우리 가족이 많이 힘들었어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괴로워하셨죠. 결국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술 드시고 길을 걷다가 눈물이 흘렀어요.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진우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 가족을 그렇게 만든 거였어요. 치료비를 도와줬더라면 그 남자는 장애를 안지 않았을 거고 술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 죽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 공장이 어디였는데? 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성부품 공장이요. 지수가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거기서 일하셨어요. 왜? 혹시 아세요? 진우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한성부품 공장.
그건 자신의 공장이었어요. 30년 전 자신이 운영하던 바로 그 공장이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는 자신의 직원이었던 겁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고개를 돌렸어요. 지수를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지수의 아버지를. 지수야. 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네. 왜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진우 회장은 눈물을 참았어요. 그날 밤 진우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계속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빌던 김영희의 모습, 절규하던 노동자의 모습, 모두 생생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외면했어. 진우 회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아버지도 없이 자랐고 가난하게 살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지수가 나를 돌보고 있어. 아이러니였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그 가족의 딸이 지금 자신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있었어요. 이게 운명인가? 다음 날 아침 진우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지수한테 말해야 해. 진실을.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를 죽게 만든 건 나였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회장님, 아침 드세요. 지수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밝게 웃고 있었어요. 진우 회장은 그 웃음을 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죄스러웠어요. 지수야. 네, 회장님. 너 나를 미워하지 않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지수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회장님을 좋아해요. 좋아한다고? 진우 회장이 놀랐습니다. 네. 회장님은 좋은 분이세요. 지수가 웃었어요. 처음엔 까다로우셨지만 이제는 많이 부드러워지셨어요. 저는 회장님 덕분에 배운 게 많아요. 그 말에 진우 회장은 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였어요. 자신은 30년 전 지수의 가족을 외면한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지수야, 내가. 진우 회장이 말하려 했습니다. 고백하려고요. 하지만 그때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타이밍이 어긋났습니다. 민수는 지수를 차갑게 쳐다봤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간병인분, 오늘도 도시락 싸오셨네요. 비꼬는 투였습니다. 네. 회장님이 좋아하세요. 지수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진우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계약건이 있어요. 결정하셔야 할 게 있는데. 하지만 진우 회장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가 알아서 해. 아버지. 요즘 이상하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회사 일에도 관심 없으시고 저 간병인하고만 시간 보내시고. 민수야. 진우 회장이 아들을 쳐다봤어요. 지수 욕하지 마. 욕이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저 여자한테 빠져 계신 것 같아서요. 진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빠진 게 아니야. 나는 지수한테 빚이 있어. 빚? 민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빚이요? 진우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더 있어. 민수가 나간 후 지수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빚이세요? 진우 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지수야, 사실은 너의 어머니를. 내가 알아. 너의 어머니를. 내가 알아. 지수는 깜짝 놀라 진우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네, 어머니를요? 응. 진우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 어떻게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진우 회장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내 공장에서 일했어. 지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한성부품 공장.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건 내가 운영하던 공장이었어. 내 아버지는 거기서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지. 지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회장님이 응. 진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였어. 내 아버지의 사장이 나였어. 진우 회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내 어머니가 나한테 왔어. 무릎 꿇고 빌었지. 치료비를 도와달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나는 거절했어.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산재보험으로만 치료하라고 했어. 진우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돈이 아까웠거든. 그때 회사 사정도 별로 안 좋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야 했으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는 진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팔을 잃었어. 장애인이 됐지. 지수는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일을 못하게 되고 응. 진우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술에 빠진 것도 결국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도 다 내 책임이야.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치료비만 도와줬어도 내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거야. 지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자신이 돌보고 있는 이 사람이 아버지를 그렇게 만든 사람이었다니. 회장님, 미안해. 진우 회장이 울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지수야, 나는. 진우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그 일을 잊고 살았어. 사업에만 집중했지. 내 가족이 어떻게 됐는지 생각도 안 했어. 눈물이 뚝뚝 떼써졌어요.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지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응? 어머니한테 들은 적 있어요.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장 사장님이 치료비를 안 도와줘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됐다고. 그때 어머니는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정말 원망하셨어요. 그 사장님을 무릎 꿇고 빌었는데 외면당했다고. 진우 회장은 더 큰 죄책감에 빠졌어요. 하지만 지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수야, 그분도 어려우셨을 거야. 회사 사정이 안 좋으셨으니까라고요. 진우 회장은 놀라 지수를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망을 놓으셨어요. 그게 더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원망하면서 살면 내 마음만 아프잖아라고. 진우 회장은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대했는데 영희는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줬다니.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네. 지수가 웃었어요. 어머니는 강한 분이세요. 지수야. 진우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는 나를 미워하지 않니? 지수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의 회장님은 그때와 달라요. 진우 회장을 쳐다봤어요. 회장님은 변하셨어요. 예전엔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셨겠지만 지금은 달라요. 나는.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덕분에 변했어. 내가 나한테 진심이 뭔지 가르쳐줬어. 지수가 웃었습니다. 그럼 됐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진우 회장은 지수를 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대신 손을 내밀었어요. 지수야, 용서해줘. 지수는 회장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아니야, 괜찮지 않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 가족을 망쳤어. 내가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가난하게 산 것도 다 내 탓이야. 회장님, 나는 보상하고 싶어. 보상? 지수가 물었습니다. 뭐요? 내 어머니.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치료비 내가 댈게. 그리고 내 학비도. 내가 간호사 되고 싶다고 했잖아. 내가 다 도와줄게. 회장님, 안 돼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이에요. 돈? 진우 회장이 웃었어요. 나한테 돈은 많아. 하지만 내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하지만 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 돈이 필요해서 간병한 게 아니에요. 알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런 애가 아니라는 거 나도 알아. 그래서 더 도와주고 싶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고맙긴. 진우 회장이 지수의 손을 꽉 잡았어요. 오히려 내가 고마워. 내가 나를 용서해줘서. 그날 밤 진우 회장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유 원장을 수정하고 싶어요. 유 원장을요? 네. 김지수. 이 사람을 내 양딸로 입적하고 싶어요. 변호사는 놀랐습니다. 회장님, 간병인을 양딸로요? 아니.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그냥 간병인이 아니야. 내 생명의 은인이고 내가 빚진 사람이야. 하지만 아드님께서. 변호사가 걱정했습니다. 민수 전무님이 반대하실 텐데요. 상관없어. 진우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준비해줘. 다음 날 진우 회장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너를 양딸로 삼고 싶어. 지수는 깜짝 놀랐어요. 네, 양딸이요? 응. 법적으로 내 딸이 되는 거야. 안 돼요. 지수가 거절했습니다. 그건 너무 큰일이에요. 왜? 저는 그냥 간병인이에요. 회장님 딸이 될 수 없어요. 넌 이미 내 딸이야.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지만 지수가 망설였습니다. 가족분들이 반대하실 거예요. 상관없어.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건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할 거야. 회장님.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진우 회장이 웃었어요. 오히려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 30년 전 빚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갚고 싶어? 내 아버지한테는 못 갚지만 너한테는 갚을 수 있잖아. 지수는 회장님을 껴안았어요.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 말에 진우 회장은 울었습니다. 아버지. 누군가가 자신을 그렇게 부른 게 언제였을까요? 아들은 항상 회장님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수는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와 수지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회장님이 유 원장을 수정하셨습니다.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유 원장을 수정하셨다고요? 진우 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수정했어. 왜요? 무슨 내용인데요? 김지수를.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 양딸로 입적했어. 민수와 수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뭐라고요?
지수를 법적으로 내 딸로 만들었어. 미쳤어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간병인을 양딸로요?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가 아버님을 꼬신 거예요. 아무도 안 꼬셨어. 진우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내 결정이야. 결정? 민수가 다가왔어요. 아버지, 이건 우리 가족 문제예요. 저랑 상의도 안 하시고. 상해? 진우 회장이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언제 나랑 상의했어? 민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너희는 진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30분씩 왔잖아. 회사 일 보고하러. 아버지, 지수는 다르더라.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매일 24시간 나랑 함께 있었어. 밥 챙겨주고 재활 도와주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면서 날 돌봤어. 그게 간병인 일이잖아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돈 받고 하는 일이에요. 돈? 진우 회장이 웃었어요. 지수는 자기 돈으로 내 음식 만들어 왔어. 간병비보다 더 많은 돈 쓰면서. 민수는 몰랐습니다. 지수가 그렇게 했다는 걸요. 그리고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나한테 진심이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로 날 돌봐줬어. 믿을 수 없어요. 수진이 화를 냈습니다. 아버님이 재산 때문에 정신 못 차리시는 거예요. 재산? 진우 회장이 눈을 부릅떴습니다. 재산 얘기는 너희가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민수와 수진은 얼굴이 붉어졌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들은 항상 진우 회장의 재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나는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한테 빚이 있어. 30년 전부터. 30년 전? 민수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진우 회장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자신의 공장에서 일했던 것, 사고가 났던 것, 치료비를 거절했던 것, 그래서 지수 가족이 비극을 겪은 것.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수 씨 아버지가 응, 내 잘못으로 돌아가셨어. 진우 회장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 빚을 평생 안고 살았어. 잊으려고 애썼지만 그런데 운명처럼. 진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지수가 내 간병인으로 왔어. 처음엔 몰랐지. 하지만 알고 나서 더 미안했어. 그래서 보상하고 싶어. 보상이 양딸 입적이에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지 않아.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수는 내 딸이 될 자격이 있어. 너보다 훨씬. 아버지. 민수가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인데. 아들. 진우 회장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너는 언제 아들 역할을 했니? 회사 일만 하고 재산 물려받을 생각만 했잖아. 민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끼어들었어요. 그래도 혈육이잖아요. 간병인보다 아들이 우선이죠. 혈육? 진우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혈육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야. 지수는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날 대했어. 너희는 의무감으로 왔지만 지수는 마음으로 왔어. 그게 차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가 도시락을 들고 들어왔어요. 분위기가 험악한 걸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방해했나요? 아니야, 지수야. 진우 회장이 손짓했어요. 이리 와. 지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수진이 지수를 노려봤어요. 당신, 정말 뻔뻔하네요. 아버님 재산 노리고. 수진아. 진우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지수는 그런 애가 아니야. 아버님.
지수가 진우 회장을 말렸어요. 괜찮아요. 제가 나갈게요. 안 돼. 진우 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당당하게 있어. 민수는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지가 지수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지수 씨를 딸로 생각하시는구나. 아버지,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진심이세요? 그래. 진우 회장이 대답했어요. 평생 이렇게 확신한 적 없어. 민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수를 쳐다봤어요. 지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떨고 있었어요. 민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아버지를 돌봤구나. 진심으로. 지수 씨, 민수가 불렀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를 잘 돌봐주셔서. 지수는 놀랐어요. 수진도 놀랐습니다. 여보, 수진아. 민수가 아내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지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민수가 막았어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됐어. 그게 중요한 거야. 진우 회장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민수가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어요. 6개월 후 진우 회장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이제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었어요. 모두 지수 덕분이었습니다. 지수는 법적으로 진우 회장의 양딸이 됐어요.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이지수,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 된 겁니다. 하지만 지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겸손했고 여전히 진우 회장을 헌신적으로 모셨어요. 대학에도 입학했습니다. 간호학과요. 진우 회장이 등록금을 댔지만 지수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지수의 어머니 영희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진우 회장이 병원비를 전부 댔어요. 영희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회장님, 이럴 수 없어요. 하지만 진우 회장이 무릎을 꿇었어요. 영희 씨,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30년 전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고맙습니다. 진우 회장이 울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느 날 진우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놀라운 발표를 했어요. 한성그장 회장으로서 김지수 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렸어요. 이 재단은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입니다. 치료비 지원, 자녀 교육비 지원, 생활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우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재산의 30%를 이 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30%면 수천억 원이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지수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우 회장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내 딸 지수의 아이디어입니다. 지수가 재단 이사장을 맡을 겁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둘은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 지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큰 돈인데. 괜찮아. 진우 회장이 웃었어요. 돈은 쓸 때 가치가 있는 거야. 나는 평생. 진우 회장이 말했습니다. 돈만 모았어. 사람은 생각 안 했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깨달았어. 진짜 소중한 건 사람이라는 걸. 아버지, 지수가 진우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딸. 진우 회장도 지수를 껴안았어요. 민수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3번씩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지수와도 친해졌습니다. 누나, 오늘 점심 같이 먹어요. 좋아, 동생. 둘은 웃으며 대화했어요. 수진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수 씨, 아니, 언니.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많이 오해했어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지수가 웃었습니다. 이해해요. 1년 후, 김지수 재단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100개 가족을 도왔어요. 치료비, 교육비, 생활비, 모든 걸 지원했습니다. 지수는 이사장으로서 직접 가족들을 만났어요.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한 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도움이 없었으면 우리 아이가 학교를 못 다녔을 거예요. 지수는 그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해요. 진우 회장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뿌듯했어요. 내 딸이 정말 대단해. 어느 날 저녁 진우 회장과 지수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지수가 만든 도시락이었어요. 여전히요. 아버지, 맛있어요? 응, 역시 내 도시락이 최고야. 아버지,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 하늘의 친아버지한테도 감사해요. 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요. 지수가 웃었어요. 덕분에 저는 두 분의 아버지를 갖게 됐어요. 진우 회장은 눈물이 났습니다. 나야말로 고마워. 내가 내 인생을 바꿔줬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진심은 신분을 넘어섰습니다. 간병인과 재벌 회장.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와 딸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5년 후 지수는 간호사가 됐습니다. 김지수 재단은 전국 500개 가족을 돕고 있습니다. 진우 회장은 80세가 됐지만 건강합니다. 매주 지수와 함께 재단을 방문합니다. 민수는 회사를 물려받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수와는 진짜 남매처럼 지냅니다. 진심은 신분을 넘어섭니다. 사랑은 혈연을 넘어섭니다.